UI 설계 섹션에서 그 감성공학이라고 하는 파트의 다섯 번째 UI UX 트렌드 분석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추세나 경향, 흐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특정한 방향으로 향하고 미래의 어떤 상황을 예측하는 그런 의미 지향성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붙여가지고 UI UX 트렌드라는 어떤 것인가? 이것은 최근의 UI UX 트렌드가 인간 중심의 디자인이 보편화되고 전체 시스템에서 UI가 가지는 중요성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 그 개념 또한 광의의 인터랙션, 서비스를 포함하는 보편적인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어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다양한 인터랙션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사용자의 경험을 디자인하는 요소들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고, 여기에서 예전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의 인문학적 관점이 반영되면서 보다 UI UX 디자인의 영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트렌드를 읽어내는 방법, 그 다음에 트렌드의 주기,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빠르게 변화하지만 그 자체의 의미가 선호도가 높은 대상을 지칭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다음과 같은 그 다양한 자료 수집이 가능해진다 하는 겁니다. 먼저 트렌드를 읽으려면 다양한 트렌드와 관련 기사 검색, 그리고 연구기관의 동향 자료를 봐야 되고, 기관의 트렌드 자료를 검색하고 프로젝트에 관련된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신문, 잡지, 책, 보고서, 전시회, 세미나 등 여러 가지가 소개되는 자료들을 확보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트렌드에는 일정한 주기가 나타나게 될 텐데요. 사전적 의미로는 트렌드가 출현하고 밀려나는 양상에 따라서 크레이지 패드, 그 다음에 하이프, 그 다음에 마니아, 뭐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기술과 관련한 트렌드는 5 내지 10년을 주기로 갖는 하이프와 같은 특정 제품, 서비스, 기업에 열광하는 마니아 계층 영역의 트렌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서 급격히 변하고 있고, UI UX 디자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UI UX에 있어서의 트렌드 자료 수집은 다양한 분야의 이해가 필요하고, 항상 트렌드에 관련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읽는다든지 트렌드 주기를 파악하는 것이 이렇게 그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수집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그 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제기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단계가 있으니까 이런 단계의 추세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확히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유행 단계, 뭐 대유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크레이지 단계. 그다음에는 그 유행 단계인 패드를 넘어서 하이프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전문가 정도의 그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고, 뭐 열광족이라고 하는 매니아까지 이렇게 세분해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본다면, 최근의 정보기술 기기 사용 형태는 그 행태가 사용자가 개인용 컴퓨터 외에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와 무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장소적 제약 없이 정보기술이 사용되고 또 적용되고 있죠. 그래서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여러 종류의 기기를 사용하며 동일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기기들 간의 연속적인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 일반화됐습니다. N 스크린이라고 하기도 하죠. 스마트폰으로 보다가 컴퓨터 화면으로 보다가 또 TV 화면으로 연결해서 본다든지 그 해당 하나의 컨텐츠를 계속 이어서 보는 겁니다. 본인이 각각의 기기에 정보기기에 로그인 계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정이 연동해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추세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변 사용자 경험은 사용자를 둘러싼 환경의 연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의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다른 기기로 옮겨가지만 서비스는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 맞추어서 원활하게 이어서 제공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기술과 기기를 통한 경험을 유지시켜서 가치를 높이고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가 제공되며 사물 인터넷의 센서를 포함한 기기, 자동차, 사물, 공장 등이 서로 연결되어서 그 전반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제공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UI UX 시각적 디자인 요소와 관련된 최근의 트렌드를 본다면 화면상에 배치된 UI UX 요소와 이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트렌드를 예를 든 겁니다. 그 플랫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입체감이나 현실감을 주는 디자인이 대세였죠. 여태까지는 그것이 더 고급스러워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단순화시키고 평평한 느낌을 주는 그런 심플한 디자인이 더 주목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플랫 디자인인데 입체적 효과 같은 복잡한 요소를 배제한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요소들이 레이아웃, 대비, 색상, 폰트 등을 중심으로 디자인해서 깔끔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심플한 아이콘과 배제된 효과, 그리고 타이포그래피, 단순한 컬러와 미니멀리즘 이런 특성을 두루 갖추고 있는 그런 형태로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놓고 볼 수 있겠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좀 입체감 나고 그 다음에 좀 더 색상이라든지 이런 구조가 좀 더 구체화된 그런 형태를 띄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 플랫 디자인 형식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요. 이 전화 모양도 더 심플해졌죠. 작아졌고 여기 이렇게 입체감 나고 이런 복잡한 디자인의 형태가 단순화됐죠. 이렇게 등등등 굳이 복잡한 형태나 큰 아이콘을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같은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렇게 생략된 형태로 또는 약화된 형태로 간략화된 형태로 뭐 이렇게 나타내도 다 알아보고 또 느낌적으로 그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죠. 이렇게 작게 심플한 디자인을 해도 된다는 그런 추세가 있다는 겁니다. 플랫 디자인의 구체적인 그 명칭으로 본다면 고스트 버튼, 웹사이트, 앱 등의 버튼을 뒤의 배경이 비쳐 보이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뒷배경의 이미지와 조화스럽게 보여지겠죠. 그 다음에 패럴렉스 스크롤링, 화면이 상하 좌우로 스크롤 될 때 배경 이미지들과 오브젝트 이미지들 간에 스크롤링 되는 시차가 발생해서 좀 더 입체감을 주는 그런 기법이 되겠고요. 반응형 웹 디자인, 기기별 해상도의 차이나 사용자의 브라우저 창 크기 조절 등등 자동으로 반응을 해서 최적화된 레이아웃을 보여주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카드 디자인은 반응형 웹이나 혹은 그 모바일 웹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카드들을 화면에 나열한 형태로 디자인을 보여줘서 직관적으로 제공한다는 특징인데요. 뭐 앞에 카드나 뒤에 카드 또 다른 카드 이렇게 그 컴퓨터 화면이라고 봤을 때는 탭을 눌러서 폴더를 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겠지만 모바일은 화면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카드 디자인 형태를 띌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그다음에 풀 이미지 영상 배경이라는 개념은 페이지의 배경 영역 전체를 하나의 이미지로 채워서 통일감을 주는 그러한 디자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트렌드 리포트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트렌드를 파악을 했다면 그 UI UX 트렌드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제품 서비스에 반영하게 된다. 먼저 사용자 니즈 파악, 사용자 니즈를 반영하기 위한 UI UX 컨셉 도출, UI UX 트렌드 조사, 컨셉에 부합하는 트렌드 적용, 적용 결과에 대한 평가, 개선의 반복, 그리고 최종적인 반영, 이렇게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따른 트렌드 적용 기획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그 기획서를 작성하는 데에는 먼저 UI UX 컨셉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UI UX 트렌드 및 적용 사례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UI UX 컨셉트에 부합하는 트렌드를 선별하고 트렌드 적용 결과나 이미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렌드 적용 기획서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 기획서를 발표하고 토의하게 되죠. 먼저 팀별로 트렌드 적용 기획서를 발표하고 다음의 사항들을 중심으로 전체 토의를 진행합니다. UI UX 컨셉트는 서비스 기획서에서 예상한 사용자에게 부합되냐, 반영된 트렌드가 UI UX 컨셉에 부합되냐, 트렌드들의 선정 사유가 적절한지, 트렌드를 반영한 효과에 대한 예상은 적절한지, 발표팀이 예측하지 못한 제약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제기하고요. 수행 내용 진행에 대한 소감이나 기타 의견 등등을 취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서비스, 요소, 기술 분석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제품 분석을 본다면 3C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자사, 코퍼레이션이나 커스터머, 고객, 그리고 컴페티티, 경쟁 회사도 중요하겠죠. 동일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쟁하고 있는 자사와 경쟁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자사의 차별화와 경쟁 승리, 우위 확보 전략 등등을 찾아내게 됩니다. 먼저 자사 분석에서는 SWOT 분석 등을 활용해서 자사의 시장에서의 강점, 약점 이런 것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고객도 분석해야 되겠죠. 고객의 범위를 정의하여 대상 시장을 명확히 하고 고객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파악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 방안을 예측합니다. 그다음에 경쟁사도 분석을 해야 되겠죠. 시장의 경제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고 자사와 경쟁사의 시장에서의 유불리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이의 변화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SWOT 분석을 본다면 먼저 기업의 환경 분석을 하는 거죠.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협 등등의 요인을 식별하고 규정해서 이를 토대로 시장에서의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기업 자체보다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외부 환경에 해당하는 위협과 기회를 앞세워서 TOWS 분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강점, 약점, 기회와 위협으로 나누어서 분석하는 거죠. 이걸 이제 분석하게 되면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SWOT 분석 결과로부터 내부 환경 요인과 외부 환경 요인을 비교해서 아래와 같은 전략을 선택하게 되죠. 이것은 그 SWOT 분석을 통해서 비전에 부합하는 전략이나 전술을 도출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먼저 비전 그리고 사명을 파악하고 SWOT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내적 분석과 외적 분석 영역이 있고 강점, 약점, 그 다음에 기회와 위협 등등이 분석되어서 자료가 도출되게 되겠죠. 그럼 이것을 토대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P라는 방법도 있는데요. 마케팅에 관련된 용어인데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해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그 다음에 프로모션 이렇게 네 가지 P를 모아서 4P라고 하는데 네 가지 핵심 요소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가지 핵심 요소를 어떻게 잘 혼합하느냐에 따라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4P 믹스라고도 불리우고 이건 뭐 오래됐죠. 60년대 이후에 제롬 메카시 교수가 제안한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통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셔닝, 이것은 잠재 고객의 마인드에 자신을 차별화하는 방법으로 2001년에 소개된 자료이고, 어떤 제품이 소비자의 마음에 인식되고 있는 모습으로 마케팅 전략상에서 어떤 상품 서비스라든지 등등 그 다른 제품들과의 어떤 비교, 경쟁 상품과의 관계, 자사의 기업 이미지 등 각종 요소를 평가 분석해서 그 상품을 시장에 있어서 특정한 위치에 설정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특성, 편리함, 신뢰도, 혁신성 등 제품 서비스의 무형의 이점들이 제품을 차별해주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용도를 보면, 포지셔닝은 자료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수집된 이미지를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포해서 이미지 간의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포지셔닝은 마케팅에서 시작된 방법이지만 디자인 전략과 도출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사와 경쟁자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차이점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주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과 같이 컨텐츠 경쟁력과 비주얼 중심, 기능 중심으로 제품의 특성을 기준으로 파악을 해본 그런 경우이죠. 컨텐츠 경쟁력 쪽에 높고 그 다음에 이것은 기능 중심으로 봤을 때 이쪽 방향이 적은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비주얼을 중심으로 봤을 때, 기술 중심으로 봤을 때 위쪽으로 가면 높은 방향이 돼서 현재 상태인데 자사가 경쟁사는 이랬는데 이것이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배치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경쟁력,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 소속된 단체의 포지셔닝을 정확히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올바른 어떤 전략과 전술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포지셔닝 전략으로 본다면 1단계에서는 소비자를 분석하고, 2단계는 제품의 경쟁사를 점검하고, 3단계는 경쟁사의 제품이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4단계에서는 자사 제품의 포지셔닝을 결정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리포지셔닝이라고 해서, 즉 소비자와 시장 분석을 통해서 제품의 포지셔닝을 완전히 조정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사 제품군을 포함해서 시장에서의 제품군을 가격과 품질면에 따라서 표현한 포지셔닝 맵의 예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위가 고가이고 품질은 우측이 고품질로서 이렇게 분석 모델들이 어느 위치에 모여 있는지 등등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UI UX 관련 포지셔닝을 구할 때 쓰는 방법인데, 유의사항으로는 스타일 트렌드는 많은 자료들 중에서 공통되는 속성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고, 포지셔닝은 자료를 구분하여 나누는 데에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기본적인 기준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품 서비스 요소 기술 분석을 서비스 분석면에서 살펴본다면 일반적인 구분으로는 제품과 서비스의 가장 큰 차이는 물질적인 형태의 유무에 따라 유형의 것을 제품이라 하고 무형의 것을 서비스라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이 판매하는 상품으로서 제품은 물질적인 원재료를 가공해서 만들어지고 제조 과정에서의 부가가치가 제품에 반영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판매 시 그 소유권이 명시적으로 이전되도록 그렇게 해야 구분이 되겠죠. 서비스는 물질적인 형태가 없고 그 부가가치의 모습을 직접 결과물로 관찰할 수 없으며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부가가치가 완성되고 판매되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제품과 이의 운송, AS, 그 다음에 지원 등을 포함한 서비스를 함께 상품의 범위로 인식하는 경우도 일반적이다 하는 겁니다. 제품 판매 후 소모품 방문 교체 같은 그런 계속 연결되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통신사의 약정과 함께 스마트폰의 기기를 구매한다든지 이런 그 계약과 함께 계약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물건을 구매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여러가지 형태의 구분 방법이 있겠습니다. 정보기술과 관련된 또 다른 구분으로는 정보기술과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는 하드웨어와 같이 하드웨어와 같은 그런 그 유형 모형이 있는 그런 제품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제품처럼 만질 수 없는 거죠. 존재하지만 CD, DVD 또는 USB 메모리 스틱이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네트워크 속에 이런 매체에 기록된 물리적인 제품 형태로 판매되기도 하고 본질적인 제품은 그러나 사실 비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C 방식에 대해서는 컨텐츠나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커머스, 커뮤니티 이런 네 가지 영문의 첫 글자를 딴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포털 서비스가 반드시 갖춰야 될 요건에서 출발해서 인터넷 비즈니스와 관련한 분야까지 나타내고요. 웹사이트 운영 업체들은 고객에게 보다 나은 4C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게 됩니다. 인터넷 비즈니스와 관련된 솔루션 업체들은 4C와 관련된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4C는 상호 보완적이고 그리고 상호 보완적이라고 하는 것이 양질의 콘텐츠는 보다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낼 수 있고 양질의 커머스는 보다 양질의 콘텐츠와 상품 정보나 사용 후기 등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커넥션과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합쳐서 추가해서 6C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UI, UX의 기술 요소를 살펴보면 각각의 역할을 전담하는 담당자, 특정 역할만을 수행하는 기업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영역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전반의 기술, 제품, 도구, 기법들이 사용되고 세계 디자인 영역과 리서치인 경우에 특정 기술, 그다음에 제품보다는 도구 또는 기법 중심을 적용해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UI, UX를 포함한 정보기술 요소들의 그 역할을 표로 보여주고 있죠. UX 디자이너 영역과 그래픽 디자이너, UI 개발자,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전체 개발자 등등으로 파트가 나눠지고 그 파트에서 각자의 업무 영역을 가지고 있고 또 공용인 경우 이 공용을
끌어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UI UX를 포함한 정보기술의 요소와 역할에 대해서 여태 살펴봤죠. 그 다음으로는 UI 흐름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 우선은 파일의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고 다음 파일에서 UI 흐름 설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